나이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취향과 가치관만 맞으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거 있다. 취향과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 어시중원대 하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가치관이나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친구가 언제나 그대 곁에 say.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80세의 모습으로 천국에 도착한 부인 혜숙이 젊어진 남편 낙준과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현생 초월 로맨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알콩달콩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두 사람의 모습에 빠져들어서 첫 회부터 마지막까지 정주행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분명 40살 이상은 차이가 나 보이는 두 사람의 외모는 사랑이 가득한 그냥 다정한 부부의 모습으로 느끼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끼리의 사랑, 우정을 느끼는데 나이, 외모가 멋이 중헌디라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차가 중요하지 않은 세대와 나이를 관통하는 사랑과 우정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떠나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대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푸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그리웠어요. 이 장소가 제가 이제 강사로 저희 이제 본캐 강사로 좀 사랑한 아이들 좀 만나느라고 잠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 만나는 거 너무 행복했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슈디, AD, 올디, 앙디 함께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네. 제가 요즘에 하나 좀 다짐한 게 하나 있는데 이름을 꼭 불러주자 사람들한테 무엇을 해도 이제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약간 장애 아이들 이제 청소년 친구들을 수업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름을 틀리게 부르면 선생님 왜 그렇게 이상하게 이름을 불러요? 하고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꼭 정확하게 불러줘야 되고 또 그 친구의 굉장히 좋은 점은 가면 그냥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유신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꼭 이름을 부르는 친구예요. 네.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나에게 좀 특별한 의미로 나에게 인사하는 그 느낌이 더 들어서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다 부를 때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슈디, AD, 올디, 앙디 이렇게 한 명씩 또 챙겼습니다. 제가. 네, 오랜만에 오니까 이 공간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순간들, 이 순간들이 결국엔 우리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1938년부터 이제 진행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좋은 관계, 이 관계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연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의미는 인간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공감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나이를 넘어서 이 모였잖아요. 우리 그대세이. 그래서 이 그대세이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 신체 나이를 초월한 사랑의 모습. 그래서 결국엔 이게 겉모습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과연 어떤 게 중요한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겉으로 보고 사람들 좀 판단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 관계에서 때로는 벽이 되기도 하고 편견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너무 재밌게 사실 이 드라마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저는 못 봤습니다. 안 보나?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약간 저는 앞에 좀 봤었어요. 근데 되게 신세계더라고요. 네, 천국의 모습이 나오죠. 네.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신박한 소재로 드라마를 이제 연출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 감독님이 김석윤 감독님이라는 분인데 그 감독님 드라마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 누구죠? 우리 손석구님을 굉장히 배우님을 스타로 만든 드라마 있잖아요. 그 뭐였지? 제목이? 나의 해방일지? 맞아요. 그거 만드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명품 드라마를 굉장히 우리 생각하고 있는 이제 우리의 그 기존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기에 또 굉장히 위트와 유머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는 그 있잖아요. 조선 탐정 명탐정 그 영화를 만드신 시리즈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늘 보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재미 속에 또 나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팬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제 깨죠. 그 고정관념은 부부는 꼭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그 김혜자 배우님과 손석구 배우님이 부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그냥 보통 일상에서 보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법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냥 다정한 굉장히 알콩달콩한 되게 애교가 많은 부인의 모습. 그래서 되게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서 어떠셨어요? 만약 이런 만남을 본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주변에서? 네.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재산이 여자가 재산이 많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그냥 나의 그쵸. 기준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현실에서는. 그리고 저 커플은 천국이니까 저게 가능하다. 천국이니까 가능하다. 천국이니까. 맞아요. 그 천국의 모습을 진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천국이 가능하다. 네, 어떠셔요? 수빈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잠깐 이렇게 네네. 봤는데 그 김혜자 배우님이 남편이 당연히 자기가 죽었을 때의 모습으로 맞아요. 그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인도 그 모습 그 나이로 간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편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원해서 그렇게 간 거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살면서 틀렸을까? 근데 그게 천국에 가서는 어찌됐든 맞춰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살았을 때는 몰랐던 생각과 행동들 그런 것들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와이프하고 10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네.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나이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동등한 정신 세계에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혜자 배우님이 할머니 역으로 나오고 네. 손석구 배우가 젊었을 때 남편으로 나오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어떤 모습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의 그런 모습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하지만 아까 죄송해요. 엘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시각으로 보면 네. 뭔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나이대의 사랑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또 그런 다양한 시각과 근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게. 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가끔 보여지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든 한쪽이 돈이 많아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뭔가 물질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슈디님이 능력자시구나. 전혀 아닙니다. 전혀. 10살 차이시랍니다. 능력자 맞겠죠. 뭔가 그 물질적 능력도 능력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매력이 많으신가 봐요. 특별한 그런 전혀 매력 아닙니다. 부자이신가? 지금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내분 한번 나와주시면 다시 한번 좋겠습니다. 만나봐야겠다 막 생각도 드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임종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죽기 전에 계속 당신은 지금이 가장 예뻐라고 그 말 때문에 그 외모를 선택한 거죠. 네 그래서
말을 할 때 되게 조심해야 어떤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가장 사실 좀 예쁘니까 예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나이 든 80대 네, 외모를 선택한 모습을 겉모습을 선택을 했는데 여튼 뭐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초월적인 나이를 초월하는 좀 우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또 다른 사연을 또 이 마침 이런 사연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우정과 사랑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 네, 올디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는 빅마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빅마마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예민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선생님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조마마 선생님이신데요. 이분과는 첫 발령받은 학교에서 같은 교무실을 쓰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띠동갑 좀 넘는 수준으로 나이 차이가 나고 스마트한 업무 능력과 똑부러지는 말투에 우러러보면서도 좀 거리가 느껴지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알수록 너무 매력적이신 겁니다. 국어 선생님이신데 문학에 진심이어서 매번 수업 시간에 지문을 읽다가 눈물을 훔치시고 담임반 학생들을 챙겨주시겠다고 주말마다 빅마켓에 들려서 머핀을 한 알람씩 사시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는 일주일 내내 상복을 입고 출근하셨어요. 네, 이분은 정말 감각이 쌩쌩한 날것의 진심을 지니신 분인 것 같습니다. 나이차가 있는 사귐에도 주저함이 없으셔서 제가 반장난으로 락 페스티벌 가실래요? 하고 꼬셨을 때 바로 그러자고 하시고 2박 3일 텐트 생활을 견디시면서 헤비메탈에 눈을 뜨셨고요. 지금은 제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메이트로 매년 함께 잔디밭에 누워 재즈를 듣는 사이랍니다. 저도 조마마 선생님의 영향으로 사회 문제들을 이전보다 좀 더 예민하게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분노하고 슬플 땐 마음껏 슬퍼하고요. 저는 앞으로 조마마 선생님처럼 나이를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는 때가 되더라도 세상을 감각하는 오감을 예민하게 활짝 열어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이를 이유로 세상에 벽을 두거나 사귐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마마 선생님이 학교를 옮기셔서 친한 선생님 두 분과 함께 조마마 선생님 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가 적힌 쿠키를 해당 학교에 배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정말 카톡 화면 한 폭에 다 담기지 않을 만큼 긴 감사 메시지를 받았어요. 제가 읽고 몸둘 바를 모르겠을 정도로 황송한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고 기쁘다고 크게 말씀해 주시는 조마마 선생님께 이번에도 한 수 배웠습니다. 인생도 교직 생활도 매 순간 무척 뜨겁게 임하시는 조마마 선생님, 제가 늘 존경합니다. 네, 빅마마님과 조마마님 서로 완전 반하신 듯한 사연의 뭐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함께 락 페스티벌도 가시고 2박 3일의 텐트 생활, 잔디밭의 재즈 공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빅마마님만 조마마님을 이제 좀 반하신 게 아니라 조마마님도 빅마마님께 애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에게 서로 물들어 가시며 어우러지는 이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떠셨어요? 이 두 분의 모습, 이런 혹시 네, 관계가 있으신가요? 저는 관계는 다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아까 푸디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것처럼 사연 보내주신 빅마마님과 조마마님도 나이가 무엇이 중헌디 맞아. 나이 그리고 함께 있는 이 공간 이게 뭐가 중요한가 세대 차이가 뭐 그게 필요한가 이런 거를 같이 잘 보여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써서 맞아요. 그렇네. 나이가 그리고 시간이 이런 게 뭐가 중요할까 같이 생각이 맞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맞아요. 됐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그 자체가 또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맞아요. 이 선생님 너무 진짜 너무 멋있으시죠. 멋있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국어 선생님이라고 하셨는데 저의 고3 때 국어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를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저희 국어 선생님도 그러셨거든요. 시 외우실 때 그냥 외우시지 않으시고 다니시면서 거의 연극 배우가 되신 듯하게 막 네, 하셔갖고 진짜 그 국어 시간이 푹 빠져서 절대 졸거나 할 수 없게 그런 한 편의 연구를 보는 듯한 그런 분이셨고 굉장히 이제 저의 그래 너 여기다 하고 정해주신 저의 과를 정해주신 분이시긴 한데 저희 운명을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선생님의 이런 선생님들이 사실 현장에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뭐 직접 거기 안에 같이 생활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살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 세계에서 또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알거든요. 어찌 보면 맞아요. 선생님들이 예전 선생님들 세계만큼 다정하거나 챙겨주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를 초월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냥 소울메이트신 것 같아요, 두 분은. 맞다. 소울메이트라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근을 가셨어도 그 떠나신 학교에 선물을 보내고 네, 너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따뜻해요, 진짜 보기만 해도. 이분들은 죽는 날까지 이런 좋은 관계, 인연을 만드시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맞아.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 만들어간다라는 게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고 맞아요. 너무 이런 분이 내 삶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 슈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울메이트 맞아요. 영혼의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너무도 행복한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멋있는 분 내가 저분을 좀 닮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보통 직장에서 선배 또는 직장 상사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 느낌으로 봤을 때도 이런 선배가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복받은 네, 직장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책이냐 하면 사실 노인과 소년이라는 책이고요. 여기에 그 박완선 님의 그 작가님의 글이어서 이 그림도 굉장히 이제 판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글 또한 이 굉장히 품위가 있어요. 딱 읽는 순간 처음 딱 첫 장 딱 열었을 때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우리 세이와 또 그대들이 같이 좀 그 감각을 느낄 수 있게 슈디님이 한번 낭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노인과 한 아이가 표표히 새로운 고장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마침 낙조의 시간이었다. 들과 산과 도시가 놀게 물들어 온종일 애써 일하고 나서 카토프를 째는 젊은이 얼굴처럼 싱싱하고 아름답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아이야, 이 고장이야말로 네가 살 고장이 될 것 같다. 나이를 헤아릴 순 없지만 정정하게 늙은 노인의 다리는 오랜 노독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은빛 수염에 덮인 얼굴엔 기품 있고 지혜로운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노인과 아이는 살던 땅을 잃고 새로운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이 살던 땅은 무서운 전염병이 휩쓸어 사람뿐 아니라 온갖 살아있는 것의 목숨을 앗아갔다. 다만 한 노인과 한 아이만이 살아남은 것은 노인의 심장은 너무 딱딱해서 아이의 심장은 너무 무구해서 악역도 차마 침범을 못했나 보다. 네.
노인과 소년 박완서 작가님의 이제 글과 김영석님의 파나가 만난 작품이었는데요. 이 앞부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 표표이라는 이 단어도 되게 인상적이고 그 노후를 표현하는 이 모습이 화토풀을 쬐는 젊은이의 얼굴처럼 싱싱하고 아름답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도 네 박완서 작가님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와 이런 그림체에서 또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그 그림책이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그림은 그 그림책은 사실 이제 노인과 소년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제 이런 나오잖아요. 노인의 심장은 딱딱딱해서 아이의 심장은 너무 무구해서 악역도 차마 침범을 못했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어울려 사는 사람, 노인과 소년 아무리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도 그들 사이에 함께 서로의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딱딱하지만 아이는 또 무구하고 부드러운 것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서로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사실 이제 이야기 속에서 노인은 굉장히 삶의 여러 가지 굴곡을 좀 겪었을 거고 대신 축적된 지혜와 관찰력이 있으시겠죠. 근데 소년은 아직 때묻지 않은 감각과 이야기 속에서 그 감각과 또 활력, 호기심 이런 것들로 세상을 마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좀 좋은 세상을 찾아 떠나는 그 여행기인데 거기에 뭐 전염병, 뭐 거짓말을 강요하는 뭐 권위자, 뭐 신뢰할 수 없는 먹거리, 막 이런 위기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여기는 지나가야 한다는 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라면서 사실 그 선택을 하는데 더 고민하게 되겠지만 이 부분 먹거리가 나쁘다는 건 사실 노인이 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 입맛이 되게 무뎌지잖아요. 근데 아이는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빨리 알아채고 노인한테 이야기해줘요. 근데 어리다고 그걸 노인은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얘기가 맞다라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상호 의존하고 존중하는 거 그게 아마 공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빅마마님의 사연과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 빅마마님도 그 많이 좀 더 많이 사신 그 선생님 조마마님의 그 현명함 또는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담고 싶다. 또는 행동들을 담고 싶다. 뭐 이런 지혜를 담고 싶다 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조마마님은 아마 이 빅마마님의 그 에너지 뭐 재즈 페스티벌을 가고 막 그 텐트를 2박 3일 하고 뭐 이런 싱싱함들을 아마 되게 부러워하시면서 같이 그 부분들의 에너지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해서 이 그림책이 사실 생각났어요. 그래서 좀 이제 우리 그대들과 세이에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좀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꼭 보시면 네, 마음을 잔잔하게 지금 우리가 어떤 또 세상을 살고 있는지 지금의 세상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전염병, 우리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과 굉장히 오버랩되면서 내가 어디로 어떤 이상의 세계를 난 나아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 제가 천국보다 아름다운 멋이 중헌디 뭐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는데 그래서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 우정, 사랑 이런 거를 봤을 때 멋이 중헌디라고 질문을 한다면 네, 멋이 중할까요? 나이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취향과 가치관만 맞으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될 거 있다. 취향과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다. 멋이 중헌디 하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네. 이렇게 그런 가치관이나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게 친구가 되든 아니면 같이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가 되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는 이 우정은 외모나 시간, 살아온 시간 이걸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내려놓고
서로의 모습들을 좀 존중하고 또는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주고 이런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 슈드님이 얘기한 소울메이트라는 용어처럼요. 그래서 모두가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건강함을 챙기는 행복한 삶의 지속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청보다 아름다운 멋이 중원디처럼 그 마음을 간직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오늘 그대 세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DJ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푸디였습니다. 언제나 그대 잠깐 언제나 그대 곁에 그대 세이 안녕. 안녕.